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왕의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5년 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며느리나 사위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가? 이런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며느리와 사위와 진짜 가까워지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가치관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그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정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소나무, 다른 하나는 젊은 단풍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며 꿋꿋하게 서 있었고, 단풍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화려하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소나무는 단풍나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자주 변하는가? 한 가지 모습으로 꾸준히 있으면 안 되는가? 단풍나무도 소나무가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변화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 두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소나무에 변하지 않는 푸르름이 정원에 안정감을 주고 단풍나무의 아름다운 변화가 정원에 활력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위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고 그들은 개성과 자유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그들은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려 하는데 며느리는 간섭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말입니다. 둘 다 좋은 마음이었는데 표현 방식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여기서 강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강으로 흘러가는 여러 개의 지류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들판을 지나온 물, 도시를 거쳐온 물. 모두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들이 만나서 하나의 강을 이룰 때 서로의 다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강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첫 번째 세대 차이를 이해의 창구로 만들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또 이런 생각 하루에 몇 번씩 하시죠?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사위가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왜 저런 일까지 라고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세대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분석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계에 의존해서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며느리는 기꺼이 설명해 드렸고, 시어머니도 신기하네, 요즘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그런데 우리 때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 라고 하시며 전통적인 육아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느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그들의 방식을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셋째로는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식으로 제안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좋은 방법이니 상황에 따라 해보자라는 유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의 출발점으로 삼기. 돈에 대한 생각, 부부 역할에 대한 생각, 아이 교육에 대한 생각. 며느리나 사위와 가치관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시아버지는 사위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자 남자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나? 라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시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위는 아버님,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제 아이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마주할 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아실현도 중요하고 경제활동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한다. 대신 아이 돌보는 일은 내가 도와줄게. 그 결과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셋째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심과 간섭의 미묘한 경계선 지키기. 잠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입니다. 분명 좋은 마음인데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 사다 줄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푹 쉬어야 해. 감기약은 먹었어? 따뜻한 물은 마시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 5번씩 들으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며느리에게는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고는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어때? 월급은 얼마나 받아? 승진 계획은 있어? 우리 딸 잘 돌봐주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으면 사위는 어떨까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한번 제안하고 거절하면 더 이상 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셋째로는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라는 메시지만 전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사생활 영역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며느리와 사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하기. 며느리나 사위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느라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댁의 방식을 배워야 하고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친정일, 직장일, 육아까지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소중한 딸을 맡아온 책임감,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가족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그들이 때로 서툴거나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실까 봐 걱정돼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맛에 안 맞으면 솔직히 말해도 돼. 서운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과 대화할 때 뭔가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그들도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실수하거나 서툴러도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로는 그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지막으로는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은 인정과 배려로 마음의 문 열기. 며느리나 사위와 가까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인정과 배려입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기억해서 사다 주거나 사위가 힘들어할 때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특히 인정하는 말의 힘은 정말 큽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 덕분에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나 사위는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아버지는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서 내 마음도 편하다. 그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 맛이 정말 좋다.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기뻐하며 기꺼이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그 이후 요리에 대한 대화가 늘어나며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의 말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정리정돈을 잘해서 집이 항상 깔끔하다. 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요리하는 법도 배웠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잘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찾아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셋째로는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간의 힘을 믿고 천천히 관계 쌓아가기.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에 말수가 적고 어색해하자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원래 조용한 성격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심스러워했던 것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했다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은 인사만 편안하게 나누고 다음에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급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꾸준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셋째로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며느리나 사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우리 집 사람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내 아들이나 딸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내 기준에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그들의 다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요? 그들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며 거리감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혹시 며느리나 사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잘 보이려고 애쓰는 마음, 때로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기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들이 나에게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많은 조언이나 간섭보다는 따뜻한 인정과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는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의 다름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색깔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다르구나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간섭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평상시에는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라는 메시지만 전달하십시오. 작은 인정의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며느리나 사위가 잘하는 것 하나를 찾아서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진짜 가까워지는 비결은 바로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만의 색깔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차이를 대립의 요소로 보지 말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간섭과 관심의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관심은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됩니다.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배려와 인정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나
사위가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구나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들에게 조언이나 간섭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은 그들이 잘하는 것 하나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고마움이나 인정의 말을 전해 보십시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들과 대화할 때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마음을 더욱 열게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는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왕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영상이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퇴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가족 관계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다름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